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시청자지 이게 그럼. 네, 이번에 또 뭘 준비하셨나 했더니 또 이거를 한 번도 맞는 게 없네 진짜. 좀 맞춰주세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세를 알려주는 남자 리얼티 파트너스 김태한 팀장입니다. 네, 시세 알려주는 남자라고 하면 그러면 시알람. 그렇죠. 시알람. 그러면 저는 네. 뭐 묻고 대답하는 거니까 네. 시세를 뭐 판단하는 남자 어떻습니까? 시판남? 네, 시판남. 어감이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공격적이지만 네. 모든 이런 그 부동산에 관해서는 조금 공격적인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죠. 그거는 맞죠. 예, 때로는 공격적이어야 빠른 판단과 그런 걸 해야 좋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만 네. 듣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시판남 씨? 시판남, 네, 괜찮습니다. 네. 시에 너무 악센트를 제가 너무 먼 곳에만 있지 않으면 됩니다. 시판남! 이렇게 그 정도 막 큰 소리로만 안 하면 시세 판단하는 남자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의미는 굉장히 괜찮네요. 네네. 네. 왜냐면 시세를 또 판단하실 줄 아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시세를 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야 뭐 소개받은 뭐 물건이라든가 뭐 내가 본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저평가된 건지 과대평가된 건지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세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게 첫걸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나는 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걸 뭐 어디서 따로 무슨 뭐 경매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메가랜드에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에듀윌을 가야 되나?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럼 가장 쉽게 우리 그 팀장님께서 우리 시알람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라든가 일반 분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기획을 잡은 건데 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판단의 근거나 그 기초가 되는 거는 사실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거. 그래서 실거래 시세를 중심으로 시세를 판단하는 법. 과거 실거래 사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만 좀 가지신다면 진짜 마음 먹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현장 가서 좀 파악해보고 하루 이틀 정도만 공부하시면 그래도 대강의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좀 알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제 부동산 어떤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심입니다. 네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세 그거 어떤 머리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을 가지면서 뭐를 중심으로 갈 거냐. 그게 바로 실거래 시세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방송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주위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뭐 됐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면 금방 또 이렇게 부동산의 입문의 그런 단계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어떻게 오늘 가볼 곳은요. 오늘 잠깐만. 힌트요? 가볼 곳은 저는 미리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관계가 있죠. 너무 지나치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 말을 들으면 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알을 팍 치실 겁니다. 탁 치실 겁니다. 아니 대충 짐작은 갑니다. 설마 그건 아니겠죠. 아니 왜냐면 되게 또 센스 좋으신 또 옛날부터 유명하신 개그맨 아니십니까? 그런데 설마 그거라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그 이상이 있을 거라고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곳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 가봤던 곳들하고 오늘 갈 곳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남동 피난길, 그리고 경인선 숲길 끝동네, 그리고 망리단길 그 이후 거기 이렇게 가봤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거기는 일단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뜬 동네 이렇게? 조금 다른데요. 일견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떴는데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을 저희가 간 거거든요. 아, 떴는데 생각보다 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맞아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여러분께 맞아요. 알려드린 거죠. 예. 네. 근데 이번에 갈 곳은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굉장히 핫한 곳이고, 오. 네, 지금 홍대 쪽에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그렇죠, 그렇죠. 홍대 아니더라도 사실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동네입니다. 네. 어디냐 하면 네. 바로 당인리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는 합정동을 가볼 겁니다. 그렇죠. 설마 화력이라서? 화력, 빨간색. 아 진짜. 화력. 아 너무 이거 네.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빨간색. BTS 불타오르네. 네. S는 뭡니까? 파이어.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역시 그렇군요. 화력이라서 빨간색 옷을.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일리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는 합정동. 네. 네. 하여튼 뭐 저도 뭐 많이 뭐 몇 번은 가봤는데 네. 예전부터 사실은 뭐 얘기는 많이 또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2015년 정도부터 이렇게 계속 그 떡밥이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네. 사실 이건 떡밥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예. 이제 언제 발현되느냐 이제 그렇죠, 그 그렇죠. 시기만 놓고 있는데 네. 투자 검토하실 때도 사실 많이 그 좀 보셨죠 네. 그쪽. 네. 뭐 거기에도 뭐 이렇게 소문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사실 1차적인 투자 시기는 좀 지났죠 거기는. 네. 그래서 일단 당인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도를 보면서 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일단 네. 뭐 당일리 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면 뭐 여기를 뭐 말씀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네. 지중화가 되면서 그 위에 이제 대규모 뭐 어떤 문화 그렇죠. 창작 공간이 이렇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공연장, 네. 뭐 전시관, 그 다음에 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이게 뭐 잔디밭도 있고 그런가요? 공원 겸 그리고 네. 이제 뭐 문화 창작 발전소라는 또 타이틀도 붙어 있더라고요. 예. 발전소는 똑같이 이어가네요, 이렇게. 그렇죠. 발전소는 이제 지중화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뭐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대규모 그런 녹지 공간 플러스 문화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 영향권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제 여기 합정동과 여기 이제 또 상수동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당인리의 그 어떤 영향권에 있는 데들이 네. 이쪽인데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그 중에서도 여기 합정동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2015년 당시에 예. 그 당인리 이제 복합화력발전소 뭐 그런 얘기들이 한참 무성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투자 선호도가 높았던 곳과 네. 지금은 또 약간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예. 그 당시에는 여기 이 라인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디귿자 라인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인이었었거든요. 네. 여기서 선호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좀 집중되었었고 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그로부터 한 3년 그 정도가 이렇게 지난 시점인데 네. 현재는 이제 어떤 변동이 있냐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좀 투자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투자 선호도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좀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지만 네. 2015년과 지금과의 우리 또 이 문화 차이는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어. 뭐였냐면 2015년, 2016년 들어가면서 그 연남동의 동진시장의 그 골목골목이랑 네. 이런 것들이 뜨면서 네. 이제는 네. 우리 사람들이 청소년들 아니고 우리 그 소비자들이 내 핸드폰만 있으면 네. 골목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대로변에 간판이 보이는 곳이 아니더라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엔 초기 당시에는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겠지만 이제는 이런 곳이 필요 없다. 좀 더 저렴하지만 또 괜찮은 곳, 좀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런 것들을 또 소비 상권이 몰렸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이렇게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트렌드의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트렌드의 변화를 굉장히 또 잘 받아들이는 게 여기 홍대 쪽인데 그렇죠. 홍대 쪽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권의 특성이 대로변보다는 이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대로변이 이렇게 좀 선호를 받은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선점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투자가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둘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 살아남은 건 이제 이쪽이 지금 형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또 당연히 복합화력발전소가 개장을 하고 났을 때 그때 또 마지막 승부수가 또 되겠죠. 어떤 거냐면 유동인구의 흐름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이제 7번 출구가 이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동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콘텐츠나 이런 어떤 뭐 상권 자체가 여기가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돌아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럼 또 지금 지도를 보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 그럼 이쪽은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은 이제 그 고가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권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그럼 이 둘이 이제 약간 좀 경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 2018년까지 거래 흐름을 쫓아봤을 때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쪽 라인이나 뭐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변동이 없겠죠.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 선수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둘이? 맞습니다. 그분 건물이 있는 걸로도 좀 유명하고 요 위쪽으로 보면 너도 잡으러 왔다 지금. 살려주세요. 그 하하 씨랑 김종국 씨가 그 같이 운영하시는 고깃집. 고깃집. 하한의 그 정육점인가요? 401. 여기 아닌가? 어딘가?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쪽 라인에서 이어지면 이쪽이죠. 이 라인이 캐슬프라라는 홍대의 랜드마크격인 그 건물이 있는데 홍대에서도 꽤 알아주는 메인급 상권입니다. 그렇죠. 그 상권과 이렇게 또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뭐 여기는 일단 뭐 안정권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가 알아볼 때 합정동 당일리지만 그래도 이쪽은 합정 여기는 삼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여기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좀 대답을 해줘야 되냐.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가격 자체가 그렇게 선뜻 들어가기에 쉬운 가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 시점엔 좀 그 가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이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평단가 자체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좀 굉장히 높아요.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는 그 매물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저 궁금해서 그런데 왜냐면 그 형님은 또 투자자 입장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판단하셨을 때 당인리 냉철하게 냉정하게 사심 없이 이 당인리 복합 화력발전소가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들이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냐면 그 이 홍대라는 이 거대 이 상권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늘 그 우리 소비자들은 새로운 곳을 좀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곳은 정말 그 새롭잖아요. 한강과 또 접해져 있고 녹지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수요층이 꽤 몰릴 거다. 전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당인리 복합화력발전소 그 문화 공간이 성공하는 것과 그 여파로 인해서 이쪽에 어떤 지가나 여기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연남동 연트럴파크의 어떤 그런 그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좁디 좁은 그 가로수길 그 하나로 인해서 양쪽이 엄청 많이 살아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어떤 그런 영향권 내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리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자꾸 이렇게 물어봐. 왜냐하면
또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좀 물어보기가 좀 뭐해요 사실. 네. 네. 정확하게 물어보시죠. 네. 제가 이제 네. 저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 네. 뭐 분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경의선 숲길은 좁았기 때문에 떴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야, 이거 좀 새로운 또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예, 왜?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크죠? 예. 네. 근데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요? 크면 좋지. 아 근데 꼭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너무 커서 이게 또 반대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뭐 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반대로 고여버릴 수 있는 거죠. 오.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아. 얘네끼리 다 놀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그런 같아요. 예를 가능성이 들어서 여기에 문화공간과 녹지가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실 아니 뭐 커피숍도 이 안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네네. 뭐 레스토랑도 있을 것이고 네. 아 여기에서 다 이게 보일 수도 있죠. 너무 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 갔다가 또 여기까지 가고 이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저 안에서 충분히 다 해결. 아 작기 때문에. 네. 오, 아,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좀 있는 것 또 같아요. 실례로 예. 경의선 숲길도 참 우리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다 붐비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거기는 휴먼타운이라는 한계도 있고 뭐 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단부랑 하단부랑 차이 많이 나요. 네. 그 이유도 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반경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당인이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케이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평당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의 썸네일이 네. 당일리 폭망한다. 뭔 소리입니까? 그거예요 지금? 아니요. 큰일 날 소리라고. 아 그건 아니죠? 네 아니요. 네. 너무 몰아가시는데요. 아니. 네. 평당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실거래 시세를 또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따가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뭐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시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선반영된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모든 이 가격은요, 저는 이제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싸면 싼 이유, 비싸면 비싼 이유, 높으면 높은 이유 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그런 기대 심리, 이 당일리 발전소가 정말 터졌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이제 영향력을 미리 가격에 이제 반영했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그런 가격을 또 안고 들어가기에 그것도 사실 주사위거든요. 그럼요. 주사위 던졌을 네. 때 1 나올지 6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경의선 아까 숲길, 네. 소위 말하는 연트럴 파크를 예로 드셨잖아요. 예. 네. 연트럴 파크가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지금 7천 이렇게 치고 9억 9천까지 거의 한 1억까지 지금 치고 갔거든요. 경의선 숲길 그 메인 쪽은. 자, 그러면 당인리에 있는 이쪽 메인 라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떤 그럴 만한 좀 영향력이 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약간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시세 잘 아시잖아요. 뭐 네, 이런 메인 쪽은 실거래로 따졌을 때 한 7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벌써. 근데 이게 이제 개장을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연트럴 파크와 같은 어떤 평가를 하려면 연트럴 파크만큼 얘네가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평당가가 1억은 쳐야지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시기에. 물론 언젠가는 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같은 시기를 놓고 봤을 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연트럴 파크는요. 여기 엄청 근접해요. 3번 출구. 근데 사실 여기는 지도상에서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지금 상당히 좀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과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걸어 다니고 네. 이렇게 해야 네.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갈진데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군데서 이 상수역 쪽에서도 뭐 오는 뭐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주차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과연 여기가 1억까지 올라갈까? 9천? 저는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저랑 똑같이 그 큰 기대를 안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아 1억이 가야 그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는 자, 가야 그러면 성공을 만약에 여기가 1억이 간다면 네. 여기가 한 7, 8천이 가고 그렇죠. 6천이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렇죠. 7천이 그렇죠. 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네.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왜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 내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아마 낮에서는 좀 소화가 여기서가 됐다가 밤이 되면 또 이쪽으로 가서 아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똑같은 얘기가 예. 경의선 숲길 때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연남동을 살짝 그때 연남동이 좀 뭐 상권이 이렇게 형성 안 돼 있을 때니까 네. 뭐 연남동에서 잠깐 이렇게 놀다 결국은 홍대 쪽으로 넘어갈 거다. 왜냐면 상권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바로 근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상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니까 연남동 내에서 다 소비는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까봐야 모르죠. 까봐야 알죠. 그래도 뭐 저는 만약에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 9,000, 9,500까지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되게 이제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네. 안착을 할 거다. 예, 그렇게 예, 예. 보시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올까요? 그때가 딱 되면 일단은 개장이 언제죠 이게? 개장이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그런데 예전보다 항상 좀 딜레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현장을 가볼 거지 않습니까? 네.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정은 21년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뭐 얼마 안 있는데 남았네. 네, 얼마 안 네. 남았어요. 근데 한번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그걸 네. 보시는 것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아 평당 그렇습니다. 1억까지 이렇게 갈 거다. 네. 그럼 그 시기는 그러니까 아마 네. 개장하고 나서 네. 저 한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한번 좀 보고 그쵸. 이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되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네. 책거리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일단 그 개장을 하고 났을 때 효과는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맞아요. 특히나 책거리는 연트럴파크랑 바로 또 이어져 있고 이래서 사람들 관심이 네.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어떤 걸 잘못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약간 없었어요. 그 여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네. 얘기해도 됩니까? 어떤 그럼요. 그 지대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지대요? 네, 이 땅의 어떤 그 형세가 네. 연트럴파크는요 네. 아시겠지만 그냥 평지입니다 이렇게 쫙 네. 해서 네. 근데 걸어가서 바로 옆에가 또 이렇게 카페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약간 이렇게 계곡처럼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뭐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좀 들어간 느낌이라 조금 거기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공원 같지가 않고 하여튼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말로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 공원이 느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AK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사람들 AK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관심 있었던 떡밥 중에 하나인데 네. 책거리 개장 시기와 네. AK의 그 완공 시기가 되게 엇박자를 이루면서 네. 얘가 개장하고 나서 한동안 계속 공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이거를 쭉 이렇게 이어갔었어야 되는 것을 한동안 너무 공사판이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흥미를 이렇게 좀 떨구는 그런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스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는 그것도 조금 아, 아쉽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아 그래요? 네네. 네, 아니 그게 좀 뭐 매개를 좀 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고. 일단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네.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있는지 사실 잘 맞아요, 모르겠다. 맞아요. 네. 예.
그런 얘기요. 그 잘만 하면 되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시금 이렇게 어떻게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뭐 기획을 좀 잘 해서 네, 다시 그렇죠.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걸 최대한 살리면서. 예, 맞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당인리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은 개장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기는 한데 네.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개장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가야죠. 저도 가야죠. 네. 가면 진짜 어떻게 가실 겁니까? 본인이 이제 그러면 네. 그 어떤 여기 오고 싶어하는 그 청년이다 네. 생각을 하시고 네. 물론 차는 없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오실 겁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오겠죠. 아, 걸어서. 네, 도보로. 합정역 아니면 또 상수역이겠죠, 그죠? 그거는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상수역 쪽으로 올 것 같아요. 상수역이요?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수역에도 보면 네. 그 어쨌든 그 똑같은 이게 몇 호선이 6호선이죠? 네, 맞습니다. 예, 6호선이긴 한데 네. 여기에서 뭐 물론 이제 여기 2호선이랑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네. 좀 많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이 또 골목도 사실은 네. 재미난 골목이 많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 골목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와서 이렇게 여기가 아마 정문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죠. 정문. 그래서 이쪽으로 아니면 문이 두 개가 달리려나? 문 입구는 여러 개는 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형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합정역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합정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2호선이지 않습니까? 2호선은 그냥 산술적으로 황금 노선입니다. 맞습니다. 이 순환선, 유일한 그 순환선이잖아요. 네. 엄청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2호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오시겠죠. 네. 오셔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쵸. 네.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알 수가 네.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뭐 봤는데 네. 막상 또 그 현장은 또 이 부동산 또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네. 지금 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아주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절대 이제 지도만 봐서는 좀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좀 걱정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한번 또 이렇게 네. 갔다 한번 또 네. 보기도 하고 네. 예 어떻게 변했나 예 그렇죠. 아마 뭐 부동산 투자를 좀 검토하셨던 분들 중에 15년부터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게 또 처음에 검토하다가 이제 자기가 또 관심 없으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네 맞아요. 근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당일리 화력발전소 가시죠. 자 오늘 날씨가 뭐 폭염주의보라고 하는데 진짜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볼 때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화창하고 이런 날 사실 또 현장을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현장은 또 갈 때는 비 오는 날에도 가야 되고 맑은 날에도 가야 되고 주말에도 가야 되고 밤에도 가야 되고 고객분들 중에 진짜 적극적이신 분은 말씀하신 그런 컨디션과 아침에도 가시고 점심에도 오. 가시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본인이 직접 네. 확인하러 태어났을 때도 가고 죽기 전에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 합정역 7번 출구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합정역 7번 출구죠. 네. 네. 당일리 발전소가 탁 터졌다 할 때 네. 가장 많은 그 유동 인구들이 이쪽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작은 여기겠죠. 예. 아마. 네. 자, 그럼 일단 나와서 과연 본인이라면 네. 처음으로 당일리를 이제 왔다 네. 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제 출구가 일단 출구를 한번 비춰주시죠. 이쪽으로 가서 뻔한 곳이 하나 있고. 이쪽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가운데로 가는 저 루트가 하나가 있고 저기가 원래 정석이었어요. 아, 메인이죠. 네. 아까 지도상으로 했을 때 네. 그 정석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저기 조금 더 조금 더. 네, 저 고가. 맨 오른쪽에 고가 네. 있는 라인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루트가 있죠. 아니 느낌에는 사실은 저기가 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거 볼 때는 그죠? 네네. 절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그러면 일단
왕도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아, 왕도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원래 메인이었던 곳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7번 출구에서 나와서 네. 딱 갔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분기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뭐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아, 느낌이 네. 딱 올리브영이랑 네. 할리스 네. 이게 다네. 초입의 어떤 느낌 자체가. 네. 예.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는 있죠, 사실은. 네. 네. 왜냐면 이렇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들이니까. 왜냐면 이제 그 우리 또 여성분들, 네. 연인분들은 네. 딱 들어오면서 네. 또 뭔가를 또 봐야 돼. 나의 눈을 만족시켜줘야 되거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멈춰서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는 이제 합정역 7번 출구였다면 네. 여기는 이제 그 세 분기점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일로 쭉 가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 당인리 라인, 네,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그 고가 라인, 네, 그게 네, 나오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이제 그 라인으로 가게 될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원래 초창기 그 당인리 떡밥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당인리라는 네. 호재가 생기면서 주목을 받은 그 메인 3라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사실 지가 자체는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겠죠. 뭐 요즘 뭐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특히나 여기 당인리 쪽 그 영향을 받는 곳들은 사실 지금 지가가 생각보다는 좀 급격히 오른 감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 시세가 그렇게 뭐 받쳐주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아, 이 스노잉이라고 여기 그 연남동이 되게 유명한 데인데. 그게 여긴가요?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맞네요. 그 이름은 똑같네요. 근데 지금 딱 여기까지 왔을 때 분위기 보시면 어떠신가요, 지금? 그냥 이게 네. 여기는 네. 좀 그냥 예전에 그 상권 느낌? 그쵸. 예, 예전에 그 상권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저기 각시보쌈도 되게 유명한데, 맞아요. 좀 손바뀜이 생각보다는 안 느껴지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변화가 됐다는 느낌이 안 들죠? 변화가 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예전의 상권을 그냥 뭐 고스란히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후발 주자들이 와서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러면서 세입자가 새로 맞춰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생각보다 이제 그런 손바뀜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차이가 약간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뭘 하느냐, 네. 기존에 뭐 있던 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걸 하느냐,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사실 여기도 새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은 있는데 공급이 네. 여기는 지금 구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급에서 차이가 나니까 새로운 어떤 신규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지금 좀 격차가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여기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새로 오신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네. 여기가 좀 기점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사거리가. 여기가? 네. 이 사거리가 보면 네. 이런 카페도 그렇고 여기에 뭐 보면 뭐 이런 뭐 홀도 있고 보니까 오히려 저는 나중에 이쪽에가 더. 저도 지금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한 포인트는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지도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네. 요 라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때가 이제 요 안쪽 그 한 네, 섹터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인으로 쭉 이어지는 게 생각보다 그 상권으로서 만들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포인트가 분명히 되겠죠. 지금 저기도 되게 유명한 우동집인데요. 아, 여기요? 네,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우동집입니다. 형제옥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형성되어 있는 평당가는 근데 메인급입니다. 평당가 자체는. 그래요? 네. 얼마입니까? 뭐 9천? 7,000급이죠. 지금 현재. 현재 당인리에서 9,000급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그 9,000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데들은 이제 손바뀜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가 7,000을 쫓아가기는 조금 버거운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골목골목들이 지금 이제 좀 변화가 좀 많죠. 네. 네.
뭐 저기도 뭐. 네. 보였고. 여기도 뭐 지금 그거에 쓰리고.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 가게 앞에 있던 거잖아요, 여기. 네, 맞습니다. 여기 원래 있던 게 간 건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니요, 원래 여기 딱 간 게 아니라요. 네. 저게 이제 또 사장님이 삼남매가 운영하시는 건데, 네, 그냥 분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딱. 그쵸. 네. 여기 또 그분들 소속사, 사무실도 이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컬투? 네, 맞습니다. 저쪽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요 인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 앞쪽으로 좀 보시면요. 지금 어떤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감이 안 오죠. 만약에 당인리가 진짜 그 복합 화력 발전소가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솔직히 저는 생각보다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더 바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어느 한 길이 메인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 루트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메인은 생겨요. 네, 어떻게 되든 메인은 생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리를 짓는다고 해야 되나요? 가는 데 쪽으로만 가요. 기가 막히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실질적으로 복합 화력 발전소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죠. 맞아요. 네. 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메인 쪽인데, 지금 저쪽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가가 있는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아직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뭔가 좀 유동의 유입이 이렇게 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인 거를 약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또 그 옆길로도 가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 라인은 사실 이견이 없죠. 그 메인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입로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여기까지 그게 이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 정말 무섭게 저기서 뚝 끊겨서 저쪽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들 보면 지금 골목골목에 이미 지금 손바뀜이 이렇게 있는 흔적들이 나오죠. 네.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좀 원래 유명한 가게들이 벌써 미리 좀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복합 화력 발전소랑 무관하게 그냥 이 한적함을 좋아해서 먼저 미리 들어오신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있었죠. 좀 있으면 또 보이겠지만 홍대에서 되게 유명한 가게도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이쪽 라인은 옛날부터 이렇게 좀 상가들이 조금씩 하나 둘씩 이렇게 입점을 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청담동 그 명품거리 있잖아요. 그 SM 원래 메인이 있고,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지만, 특 A로 갈 수도 있다. 그럼 혹시 이 라인에 사두신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특 A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권에 있어서 불쏘시개 같은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까르띠에라든가 루이비통이라든가 돌체앤가바나라든가 하나 들어왔다 싶으면 여기는 잘하면 그렇게 느낌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느낌도, 왜 이 거리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또 사실 제가 익숙한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 느낌 자체가 좀 한적하면서도 이렇게 번잡스럽고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조용하지만 조금 퀄리티가 높은 게, 혹시나 누가 들어온다면 그걸 또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고객들 중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아, 그래요? 이런 거는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싸돌아다녀야죠. 예. 뭐 청담동도 가보고 해남도 가보고. 네. 예, 그래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예. 저는 오히려 갑자기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 지금 저쪽을 보시면 네. 저쪽 길이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오게 돼 그 네. 라인으로 이어지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만큼의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메인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조금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저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기추가 좀 주목되는 그런. 아, 저는 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좀 예측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아니요? 도둑이야. 네. 자네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내가 경찰이야. 네. 야! 저놈 잡아라! 네. 그러면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가게 되면 네.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왼쪽. 아시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진짜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되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왼쪽 간다는 그런 실험.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아, 그래요? 오른쪽으로 도망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게 지금 이게 딱 몇 번 와보니까 느껴지는 게 메인 출구에서 나와서 네네. 7번에서 나와서 네. 처음에는 이쪽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길로 봤을 때 내는 왼쪽이지만 네. 오른쪽 길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일리를 보고 와서는 네. 이쪽 길로 갈 것 같아요. 당연히로 와서는. 그러니까 당일리에서 가서 네. 일로 와서는 네. 7번 출구하려면 원래 왔던 길 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쪽 길로 갈 것 같다고. 이쪽 길로 간다. 가는 길은 이쪽 길, 네. 집에 가는 길은 이쪽 길. 당연히 이쪽으로 간다. 난 그렇게 예측. 그렇게 유동이 생긴다. 네, 한번 뭐 두고 보시죠. 어떨지는. 근데 저는 약간 비슷한 부분은 네. 가는 루트는 이쪽으로 확실히 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되게 심플한 건데 네. 더 짧아요. 아,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네. 왠지 느낌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뭐가 있으면 이렇게 갈 것 같아 이쪽으로 다시. 그렇죠. 굳이 저기까지 안 갈 것 같은. 근데 이게 되게 조삼모사 같은 건데요. 결국 저쪽에서 저만큼은 더 가야 합정역 7번 출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일단은 가까운 데를 먼저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는 길은 일단 이쪽으로 꺾어서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또 모르죠. 저 안쪽에 뭔가 또 볼거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 형님 모르세요? 홍대에서 되게 유명한 다방이지 않습니까? 노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알죠. 네. 네, 거기 그 10cm 노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게 원래 홍대 메인 쪽에 있다가 네. 아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하 씨랑 김종국 씨가 네. 하는 고깃집 있는 그 캐슬 프라 라인, 네네네. 거기에서 되게 좀 랜드마크였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점점 그 당인리 복합화력발전소랑 가까워져 가고 있죠. 저는 이게 돌인 줄 알았더니. 여기 혹시 모르세요? 빈브라더스. 모르겠어요. 여기 합정동 그 당인리 쪽에서 3대 커피숍 중에 하나죠. 완전 초창기 때부터 있었고. 잘 해놨네요. 네, 여기는 또 커피 맛이 또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문도 못했습니다. 엄청 크게 해놓고. 네. 그래서 상가 구하시는 분들 중에 저런 빈브라더스 컨셉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지금 이제 그 당연히 복합 화력 발전소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바뀔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생기는 곳인데, 지금 딱 여기까지 걸어오신 시점에서 네.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뭐 아직은 뭐 점잖한데 네. 그야말로 조금 이렇게 손바뀜이 되면 여기가 좀 메인 거리의 느낌은 좀 나네요.
자,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 당연히 복합화력 발전소가. 맞아요. 네. 원래 그 정문이 좀 있잖아요. 원래 그. 네. 지금 이제 슬슬 보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저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잠자리들 날아다니죠. 저는 이제 일단 또 궁금한 게 네. 이게 저 정문이 아니라 여러 군데 그 문이 뚫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다 그 건물이 다 있네 이렇게. 문은 지금 메인 건물은 저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는 곳은? 예리하시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뭔가 이렇게 좀 바뀌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어렵지. 여기를 뭘 길을 낸다 그러면 길 하나 내는 것 때문에 여기 뭐 몇십억을 줘야 되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메인이 돼도 이쪽 라인만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바뀔 확률이 좀 크고요. 네네. 네. 상대적으로 이쪽은 또 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네. 야, 일단 여기 그 빌라는 대박이네. 아닌가? 그 저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세대로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아마 또 되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네. 저런 다세대들은 네. 그러니까 통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저걸로 해서 뭐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그러면. 네. 근데 그 와중에 네. 분명히 이렇게 그 불협화음은 굉장히 생길 겁니다. 그 세대 간에. 네. 항상 어렵죠. 그런 게. 아니면 입구를 더 좀 크게 만들려나?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뭐 이 진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사무실에 했던 것처럼 네. 이미 저기에다가는 카페가 들어갈 거고 뭐가 들어갈 거고 정말 다양하게 네. 진짜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땐 술 빼고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야, 술도 들어갈려나? 술도 들어갈 수 있죠. 네. 뭐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원래 근데 사실 여기가 좀 되게 좀 뭐,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거는 네. 이런 류의 커피숍이나 그 좀 이런 분위기 있고 좀 한적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오는 거거든요. 맞아. 네. 근데 이제 아마 화력발전소 개장을 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는 좀 바뀌게 되겠죠. 네. 네,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입구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그 캐스프라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쪽 길은.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여기도 또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요 건너편이 바로 상수동 아닙니까? 네. 뭐 물론 이제 합정동 조금 덩어리가 있지만, 네. 나중에 여기가 뭐 메인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죠. 네. 네. 에너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또 시민 공간으로. 야, 지금 저기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저기 네, 맞습니다. 문화 복합 공간으로. 네. 아유, 진짜 많이 어마어마하네. 지어졌네요. 네. 이제 이쪽 라인이 또 하나의 또 메인이죠. 네. 이거 뭐죠? 여기도 모카 라디오. 여기 여기 예전에 뭐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가 뭐였죠? 옛날 페덱스 있었습니다. 페덱스? 네. 물류 창고? 네.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좀 최근에 들어온 거거든요. 야, 여기 근데 진짜 자리 잘 잡았네. 완전 메인에다가. 완전 노른자가 돼버렸죠. 그리고 보니까 땅이 크네. 네. 그냥 필지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큰 땅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가 이 라인이 아까 뭐 형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의류, 액세서리 뭐 네. 약간 좀 그런 나름의 고급진 느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그 차두리 씨 건물도 이쪽 라인에 있고. 그래서 여기도 그 당연히 어떤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지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 당연히 그 적용 섹터들 중에서도 네. 좀 나름 이렇게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 라인에 또 기존에 가지고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네.
이 휴먼빌은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홀로 아파트죠. 나홀로 아파트인데 좀 생뚱맞긴 것 같기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영향으로 해서 이 아파트값 많이 올라갔을걸요 이거 지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그 하늘채, 코오롱 하늘채.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연남동의 코롱 네. 하늘채. 경의선 숲길로 인해서 굉장히 떴던. 네. 근데 또 생각보다 이 라인은 거래가 없어요, 또. 왜요? 비싸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인리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실히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그 연트럴파크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검증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안 팔아요. 아, 지주분들이 네. 야,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저거 더 받을 수 그렇죠. 있다. 경의선 숲길 때 연트럴파크 때는 지주분들이 좀 되게 반반으로 나뉘었겠죠. 맞아요. 야, 뭐 전문가들도 그렇죠. 전문가들도 그랬었고. 야, 지금 이미 꼭지점이야 했는데 그 꼭지점보다 더 네. 배가 됐으니. 아니 뭐 그런 숲길 하나 생긴다고 뭐 크게 뭐 드라마틱한 그게 있겠어?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했던 분들은 팔았고, 아니야 이거 1억 간다라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1억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저는 나중에 팔았던 분들은 네. 그냥 지금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니까 기다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생각보다 그 지주분들의 그런 근거 없는 믿음들이 있어요, 사실. 그 평당 1억에 대한. 그래서 여기도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다 그런 좀 옛날에 있던,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좀 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지금 저희가 왔던 그 원래 메인길 중에 하나였던 한 축이었던 거기랑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상황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여기는 지금 완전 메인 상권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이 라인 자체가. 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지금 홍대에서 가장 그죠. 또 예, 번화한 상권 중에 하나인 카페 라인과 캐슬프라 라인 쪽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건물입니다. 누가요? 차두리씨 건물. 이거? 네. 아니다. 완전 노른자죠. 이거 어떻게 알고 샀대? 저건 뭐 생각하고 샀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비쌌을 거예요, 아마. 매입을 언제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막 공사하나요? 저거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세입자가 있었나요? 네. 저기도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는 사실 좀 봐야 될 겁니다. 야, 여기도 이제 일단 핑크빛으로 해놓고. 지금 이쪽이 그 합정역에서 상수역까지 가는 그 대로변입니다. 아, 태극권보다 더 무섭다. 유치권 행사 중. 자,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면 상수동이고, 네. 그리고 저쪽이 이제 합정역이죠. 우리가 왔던. 네. 근데 이제 뭐 사무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대로변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서로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형님이 투자자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복합화력발전소가 개장을 했어요. 네. 같은 값이면 네. 이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그 대로변 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쪽을 가겠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이게 홍대 상권의 약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음.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가 더 비싸요. 훨씬 비싸야죠,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예, 예. 저기는 그냥 구석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격차가 상권도 진짜 미묘하게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럼요. 네. 그리고 약간의 운도 좀 필요하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상권 당인리의 영향권에 있는 상가 메인 라인을 와봤고,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직접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번 얘기를 아까 그 메인 길에서 네. 그 옆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또 가봐야 되나? 또 이게 시기적으로 2018년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다른 섹터들은 그러니까 다른 구역들은 이미 2017년, 16년에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남아있는 구역이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짚어드렸던 이제 그쪽인데, 거래가 그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쪽을 한번 또 가서 보시죠. 네. 네.
가시죠. 지금 여기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뭐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상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러네요. 여기 일단. 네, 저기도 되게 최근에 바뀌었었어요. 아, 카페. 괜찮네. 이쁘네요. 네, 원래 대게집이었죠, 그? 네. 이게 또 시간에 따라서. 네. 그리고 요 라인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상업지고, 네. 여기는 또 상업지가 아닌 그냥 이종 일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묶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단독 개발이 안 돼요.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기 보이는 이제 사거리가 나올 텐데 그 감자탕집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기가 이제 또 이제 저기서부터 사실 여기 당인이 상권의 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가게들은 다 옛날 가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육점도 보이고. 그 옛날부터 이렇게 좀 뭐 합정역이 워낙 좋은 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던 분들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자체가 이제 이쪽 사거리에서부터 이제 좀 느낌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거래가 많이 이어진다고 했던 라인이 이제 이쪽 쭉 가는 그 라인이죠. 네.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좀 가보면 원래는 이렇게 절로 좀 더 들어와가 쭉 와서 이렇게 네, 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 바로 건너편이 또 합정 그 카페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기 네. 네. 그래서 합정동에 좀 올리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합정동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 라인이 굉장히 익숙해요. 여기가. 여기 뭐 이런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뭐랄까요? 뭐 그런 공방 같은 거? 네. 최근에 이렇게 좀 늘어나는 업종들이 이쪽에 좀 많이 있죠. 그래도 이 라인에서 또 거래가 2017년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또 여길 중심으로. 여기도 지금 새롭게 그죠? 네. 야, 참 독특하네. 네.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도나스만 있네. 그러게요. 와, 여기는 이제 신축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건 딱 보니까 시오라고 네. 연희동에서 되게 유명한 그 일본 가정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이닝이거든요. 아. 네, 그게 여기 들어가. 야, 이제 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그렇게 됐구나. 이것도 그렇고요. 저기도 그렇고. 야, 이 건물은 딱 보니까 네. 정말 그 좀 어마어마한 건물 아닙니까? 아, 예, 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 여기 들어가 계신데요. 아우, 그 지하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엄청 큰가요? 층고가 한 4m 정도에 진짜 너무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건축비가 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네네.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건물 되게 매력적이고. 네. 저런 거는 솔직히 신축해도 좀 매력이 있죠. 네, 그렇죠. 신축을 하려면 저렇게. 여기가 그 벤틀리 매장이 또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진짜? 아, 모르세요? 네. 벤틀리 매장이 벤틀리. 진짜요? 벤틀리, 네. 여기 뜬금없이 벤틀리 매장이 여기 딱 들어오는 게 참 특이하죠. 네. 네. 그런 것에 어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에. 이 자체가 이거 하나로 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격상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죠, 결국에는. 네. 야, 어디야? 야, 벤틀리 매장.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여기 이 거리를 중심으로 또 거래가 많이 돼서 지금 그 흔적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궁금한 게 또 하나 네. 있습니다. 아, 뭔지 알 것 자, 같은데요. 이 지금 이 코너 자리 않습니까? 이거 네네. 엄청 이거 지금 네. 이 대박 자리인데 이거는 왜 지금 이렇게 가장 많이 놔두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네. 지도를 이렇게 지금 띄워드릴 텐데 요 땅 모양을 보시면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왜요? 지금 이 16번지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딱 전형적인 무슨 형태입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요. 네. 16번지?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요만큼을 지금 네. 얘가 가지고 있죠. 뭐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알바끼? 그렇죠. 그러네. 네. 끝까지 안 파셨구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건물이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니은자기도 하고 네네. 기역자 같기도 하고. 아, 니은자라고 저는. 원래 같으면 이걸 다 사가지고 다 올렸어야 그렇죠. 되는데. 왜냐면 저게 팔린 시기가 한 2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당연히 상식적으로 저기까지 같이 매입을 원하죠. 근데 이제 죽어도 안 판다고 하셨구나. 그렇죠. 아, 아까 아쉽네요. 좀 저거랑 같이 해서 했었으면. 네. 근데 이미 지금 저기는 신축을 져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늦었어. 네, 이제 뭐 더 이상은 어렵죠. 그럼 일단 계속해서 저희는 또 길을 가볼까요? 이런 것들도 다 2017년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되게 좀 전형적인 그런 그 증축 대두선이죠. 맞아요. 이 뭐 가정집이었을 거 아닙니까? 저 옆집이랑 뭐 그런 일맥상통한 그런 집이었을 네.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그러니까요. 위에는 저렇게 이렇게 좀 예. 되게 무난하죠. 네, 맞아요. 전형적인 홍대 스타일이었던 맞습니다. 이렇게 좀 네네. 이것도 이제 뭐 최근에 거래가 돼서 이렇게 좀 여기 혹시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건물? 뭐 안다기보다도 네. 이 옆에 이 주택을 잘 알죠. 저기. 그러게요. 예. 네. 아시죠? 원래 또 여기 이 동네 자체가 그 홍대의 특성을 또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예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림 하시는 분들, 뭐 만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죠. 아, 여기가 그 비포 그레이군요. 여기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사람 많네. 돈 많이 안. 네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 지금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안 보입니다. 네. 이건 약간 이거 쿵 이종석 대표님 그 느낌인데 맞나요? 네, 맞아요. 김종석 대표님. 김종석 대표님 맞죠? 그분 스타일. 그분 딱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좀 더 커야 되죠, 돼지가. 여기 이제 신축 하나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이제 완전. 그분이 하신 거 맞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면 네. 내가 볼 땐 그걸 착안해서 했든가 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왜 다르냐면 네. 이 계단에서 좀 약간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 계단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나 저 창문 틀이나 이런 느낌은 비슷한데 딱 봤을 때 이 계단이 좀 디테일이 좀. 살짝 어설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 차이는요. 네. 그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디테일이에요, 진짜. 예, 아무것도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봐서 지금 이 건물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거 지금 되게 이게 좀 낡고 그렇잖아요. 네. 이것도 좀 잘하면 저 테라스도 그렇고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홍대 쪽에 있는 건물들 보면 이제 저런 소위 전문용어로 와꾸라 그러죠. 네, 네. 네. 좋은 와꾸의 건물들이 많으니까요. 저런 걸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요 좀 네. 이 건물도 좀 보면은 네. 원래 이 건물이 아시죠? 원래 좀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페인트 칠해가지고 했는데 최저 비용. 최저 비용이에요. 네. 조금 저 기와도 좀 손을 봤었으면 저 네. 디테일이 저기 캐노피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위한 이제 또 최소한의 그런 이제 좀 투자만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면 건축 비용은 아마 굉장히 좀 세이브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 보니까 임대가 많이 안 나가 있네요. 지금 네.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반면에 이 네. 건물은 아주 되게 이쁘게 잘 증축하였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오묘한 겁니다. 네, 뭐요? 사실 제가 볼 때 뭐 증축을 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어떤 꾸밈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는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아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뭐 저런 디테일일 수도 있고, 네.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네. 52평입니다, 평수는. 52평. 네. 그리고 2018년 1월에 거래가 됐고, 네. 매가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31억 6천. 그러면 평당가는 6천 정도 되죠. 예. 네.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네. 네. 6천에 근데 뭐 지금 뭐 임대는 다 차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또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예. 뭐 저는 사실 누군지 잘. 어떤 문화 쪽에 계신 네. 그런 분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 예, 더 정확한 뭐 개인 또 정보상 또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셀럽이죠? 항상 조심스럽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골목길인데 불구하고, 네. 네네. 지금 이제 평당 6천에 주택일 때 거래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8m 도로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도 6m? 네, 8m까지 되려나요? 한 6m? 네, 그 정도. 6m 도로 그죠? 네네. 6m 도로에
그래도 이 도로랑 그 메인 도로랑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이 가시가 확보가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매력을 느끼셨을 그리고 텐데. 네.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네. 이 쭉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저희 지금 걸어온 예. 길이요? 이 라인이 지금 6천입니다, 지금. 이미 지금 사실 네. 저 다른 매물도 네. 6천에 지금 뭐 맞아. 나와져 있고. 네. 예. 그래서 진짜 야, 그냥 주택이 6천이면 네. 사실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6천에 공사를 하고 임대를 마치려면 평당 또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야말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냥 해야 뭐 할 그런 좀 가져갈까 말까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 열심히 일해서 그냥 뭐 건물주한테 다 주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여기는 실거래가가 6천이지 않습니까? 네. 저쪽에서 지금 평당 6천의 호가가 형성되는 이유가 네. 얘 때문입니다. 왜냐면 사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이쪽 메인 쪽이랑 더 가깝고 가시가 확보가 되니까 6천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네. 사실 또 매도자들의 또 대부분의 또 성향 자체가 큰 차이를 그렇게 못 느끼세요. 저기랑 우리랑 같은 라인에 있는데 뭔 차이냐? 저 옆집이죠, 그냥. 그치. 네, 우리 옆집은 6천에 팔렸다더라. 그래서 나도 6천 받아야 되겠다. 네. 약간의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이게 그 메인 길로부터 어쩜 들어오는 네. 이런 곳에 일단 거래가 일단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저쪽 골목길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또 이제 또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 순서잖아요. 그렇게 가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또 마침 예. 이 메인 쪽에도 새로 사례 한 해가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이따가 볼 건데 그때 또 여기에 6천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그 메인 쪽에 있는 사례랑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도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과연 옛날에 어땠을까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스타일의 집이었겠죠, 그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딱 집을 갖다가 이제 다 공사를 해서 다 올리고, 그죠? 예. 야, 여기도 뭐 조만간 이렇게 좀 뭐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손바뀜이 또.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는 사람도 타이밍이지만 네. 파는 사람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어떤 집주인이라면 이것도 내가 나중에 내서 더 몸값을 올려서 팔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몸값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그게 유지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유지가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먼저 정리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오름세에 이렇게 파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유지세에 파는 것보다 나은 시기가 그 황금 타이밍이 와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런 게 네. 좀 잘 또 맞아떨어질 그런 시기가 또 있는 거죠. 팔려는 사람도 그렇죠. 팔려는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있죠, 또. 그 금액. 네, 그게 뭐 결국 시기랑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뭐 그런 이제 금액대가 또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형성되는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거 6천에 파신 분이 진짜 그 황금 타이밍을 잡으신 거고. 그러네. 네. 보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꼭지점이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주택으로 그 이상을 이 똑같은 매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6천 이상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제 좀 뭐 그런 주변 여건 자체가 이제 주택 부분 대출이 좀 막히면서 네, 맞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전국이 돼버리기도 했죠. 네, 그럼 다음 사례 또 보러 가시죠. 자, 다음 사례가 네.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이 건물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 평수는 70평이고요. 깊구나. 네. 네. 생각보다 저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작다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매가는 29억 4천. 2018년 1월에 거래됐습니다. 덩치가 평당? 크네요. 네? 덩치가 커. 생각보다는 크죠. 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쬐깐한 단층집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좀 크고. 아니 그렇게 보면 네. 평당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고평수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 결국 4천 초반이거든요. 그래요, 정확하게는 맞아요. 4,123만 아. 원. 네. 그 시기에 좀 같은 시기에 아까 네. 저희가 본 첫 번째 사례도 네. 2018년 1월에 거래가 됐는데 물론 위치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 저게 6천에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평당 2천의 차이가 난다. 네. 그거는 여기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여기가 네. 보시기에는 네. 아 저는 그건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대적인. 저런 곳을 더 선호하는 게 있고 네. 저는 충분히 네. 그 2천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그 차이가요. 예 아닌가? 아니 너무 큰가? 글쎄요. 그냥 말 맞다나 이제 그건 이제 좀 사례별로 좀 다르긴 한데 내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죠. 그만큼 저 6천이 사실은 좀 더 오버밸류 된 게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그 메인 쪽이랑 이렇게 좀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당연히 이쪽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돼 버렸고 저기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미 지금 실거래 시세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정은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평당 4천이다. 그건 이제 사실 매수자가 굉장히 좀 잘 거래한 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골목을 보면요 네. 좀 이 그 한남동 그 뒤에 그 골목 느낌 같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앞에서부터 이제 싹 이게 손바뀜이 되면서 바뀌어가야 되는 딱 아주 또 고치기 또 좋은 이런 또 그렇죠. 네.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좀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이 라인에 포진돼 있는 거 봤을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간격도 딱 그렇고 네. 딱 그러니까 좋은데. 저런 거 보십시오. 네, 저런 식으로 홍대 쪽 네 맞아요 그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되게 느낌 있고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선호에 따라서 뭐 증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좀 빨리빨리 좀 아직 뭐 바뀌고 있지 않은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손바뀜이. 요즘은 힘들죠, 그게. 맞아요. 대출도 막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용도 변경이 되는 그런 건 좀 되게 힘들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지주분들이 그걸 또 하시기에는 워낙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서 계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대부분일 텐데 뭐 자식한테 뭐 용돈 받으시고 그다음에 보일러 10만 원 하나 고치더라도 정말 이렇게 월세를 덜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그걸 뭐 진짜 이거 한 번 그래도 고치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 4, 5천 원 들어버리는데 굉장히 자세히 하시는데. 아이 뭐 그거 아시죠. 근데 이걸 과연 그 지주분들께서 이걸 선뜻 할 수 있을래나 못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가가 이렇게 갑자기 오른 지역에는 이제 기존 그 원주민 분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렇게 좀 재정적으로 좀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험이 그렇게 없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막상 이게 팔리면 20억, 30억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막상 또 가서 뭐 어디 뭐 아파트를 가서 살기도 그렇고 원래 여기 터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편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지주분이 직접 개발을 하는 케이스는 좀 흔치 않은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어떤 부동산 규제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주분들 개발도 쉽지 않고 이제 뭐 더 이상 매입으로 개발도 이렇게 좀 쉽지 않고 경제도 뭐 그렇게 좀 호락호락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건 저희가 왜 제가 사석에서 드린 말씀인데 뭔가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지주분들이 직접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 자체가 지주분들이 직접 개발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모든 좀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거나 이러면 원래 있던 것들이 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시행이나 이런 개념들이 막 더 이상 크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발 대행이라는 게 이런 소규모까지도 저는 좀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좀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죠. 뭐 이런 작은 규모에서 지주랑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뭐 자원 참여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히 노하우 참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규모의 디벨롭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사례는 어떤? 네, 자 다음 사례는 이제 저기 그 공사 중인 건물의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또 세 번째 사례죠. 네네. 세 번째 사례는 지금 정면에 보이는 네, 저 건물입니다. 아, 이거요. 네. 이게 그렇군요. 나름 네. 약간 코너예요? 나코. 네. 나코. 나름 코너. 네, 맞습니다. 예. 나름 코너네요. 아, 그리고 여기도 삼거리도 정면이에요. 네. 이야. 그쵸. 이게 언제 거래됐습니까? 이것도 2018년 1월에 거래됐습니다. 1월? 1월에 거래됐다. 4천, 6천. 4,500, 5천. 오. 네. 평수가 네. 33평 정도 됩니다. 그럼 5천이지. 5천. 네. 거의 근접하네요. 맞습니다. 네, 5,200에 거래됐습니다. 아, 5,200. 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 라인에서 네. 평당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5천. 네. 딱 맞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기만 이렇게 보고 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3천입니다. 3천인데 네. 지금 뭐 저기 거래되고 저 4천 좀 싸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 저 6천이니까 4천이 좀 싸게 된 건 맞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거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평수가 70평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있는 거는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긴 또 33평이니까 네. 5천, 5,200? 그것도 뭐 얼추 맞는데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동네의 장점일 수 있는 게 네. 보통은 평수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덩어리가 커지면 네. 평당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는데 충분히 그런데 여기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손에 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뭐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네. 저 정도 평수가 사실 평당가를 낮출 정도의 디메리트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그 확실히 잘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뭐 금액에 매입을 하신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맞아요. 또 제가 그 전 매도인 분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또 망원동에 그 건물을 또 여러 개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좀 이걸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좋은 금액에 나왔고 그리고 거래 주기도 그러니까 거래 시기 자체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거의 한 달 미만에 바로 거래가 돼 버렸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은 사실 거래가 성사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이제 어딜 둘러가도 대충 알거든요. 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시세보다 낮으니까. 그야말로 금매물이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금매물은 유지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시세를 알고 계셔야 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금매물인지 아닌지. 그렇죠. 자, 다음 사례 또 가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례죠. 네. 바로 대각선에 있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재밌는 게 네네. 지금 이 라인에서만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 덥다. 아, 그러게요. 날씨가 참 살인적이네요. 네. 자, 여기도 그러면 한번 여기 언제 거래됐습니까? 마찬가지로 2018년 2월에 거래됐습니다. 2월.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나왔나요? 저기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내가 볼 때는 좀 낮아요. 예? 가격은 네. 내가 볼 때 똑같이 뭐 받아야 정상이겠지만 그렇죠. 예, 여기 5,200 받았으면 네. 여기는 뭐 한 5,000 받아야 되는데 뭐 한.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좀 싸게 나왔어요? 뭐 제가 괜찮다고 이렇게 힌트를 괜찮다? 드렸군요. 네. 4,800부입니다. 아, 상당히 비슷합니다. 4,700. 와, 이거 야, 나는 궁금한 참 알 수가 없는 게 네. 아니 오히려 저는 네. 이 가시로 봤을 땐 여기가 더 잘 보이거든 맞아요. 여기보다. 되게 정확한 포인트. 예, 여기는 가시가 보여요 메인에서. 맞아요. 그럼 오히려 나는 이 네.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 5,200 받아야 돼, 우리는 5,300 받아야 돼요. 그래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어떻게 더 싸게 받았지? 난 참 이게. 미묘한 게 네. 원래 이제 뭐 어쨌든 업자로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는 네. 그런 이제 시세라는 게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일단 이 라인 자체를 그냥 평당 5천이 워낙 그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맞아요. 시세라고 봐요. 봤을 때. 네. 네. 근데 여기도 원래 평당 5천에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딜이 돼서 4,700에 만들어진 거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게 시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이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또 정확하실 수 있는 게, 이분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좀 영악한 매도인이었다면 네. 방금과 같은 그런 걸 이유로 들어서 네. 5천 이상을 불렀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분 같으신 경우에는 나름 코너라는 거. 야, 나름 코너. 네. 아주 코너기 때문에 한 5,500을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이 이제 손바뀜 이제 돼서 이제 한다면 네. 이 건물을 저는 되게 좀 밝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기서도 가다가 밤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보일 수 있게끔 뭔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이렇게 눈에 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가운데 이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이거 되게 메리트 있다고 봐요. 이거 잘 하셨네. 그럼 또 다음 사례를 보러 가실까요? 아, 지금 뭐 여기는 지금 뭐 뚱땅뚱땅입니다, 지금. 진짜 예전에는 이런, 사실 여기도 골목길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골목길이죠? 네. 골목길이에요. 참 골목길인데 이런 상업시설이 막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참 좀 그 아이러니한 건데 좀 이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골목길인데 이제 이 골목 상권이냐 아니냐는 거기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만 있으면 그냥 주택 골목길이고, 그런데 이제 뭐 네. 커피숍 들어오고 뭐 하면 그러면 이제 상권이 골목 상권이 되는 거고. 되는- 네. 그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좀 초창기에 들어오면 그만큼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가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여기 이것도 참 뭐 이쁘게 잘 해놨네요. 그죠?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보실 때 네네. 어떤 게 이쁘고 또 이런 게 어떤 부분이 예쁘게 느껴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쁘다기, 뭐 그 자체가 좀 그 촌스럽지 않다. 뭐 그런 정도. 타공판 난간을 한 거나 저 옆에 그 계단 사이에 빗살무늬를 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이쁘잖아요. 이렇게 봐도 사진 찍고 싶을 만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봤을 때 이 벽돌이랑 어우러져서 이쁜 것 같아요. 쭉, 이런 그 좀 모던한 건물만 하나 있으면 별론데 저 벽돌도 제가 볼 때는 저만 봤을 때는 그러지만 이렇게 같이 보니까 조화로운 거예요, 지금. 여기가 또 옛날 건물도 살려있고. 하긴 지금 저희가 봐왔던 것만 해도 지금 한 3개 정도가 공사 중이던데.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쪽도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생기긴 하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좀 볼 때는 이제 양쪽에서 지금 먹어 들어가는 좀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필두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가운데를 해가지고 바뀌는 거. 여기는 100% 지금 바뀔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본 사례들도 이쪽 섹터, 지금 지도로 표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사실 여기만 거의 거래가 됐죠. 아,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네.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는 이미 2017년, 16년에 걸쳐 다 털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유일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에 여기만 거의 거래가 됐었는데, 또 이쪽 라인이 저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꼽는 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또 그 골목들이, 그게 가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다음 사례는, 이호 옆 라인인데, 옆 라인. 이호 골목과 같은 그런 그 골목길에 있는 사례입니다. 네. 참, 이 홍대를 중심으로 한 이 어떤 이 파장의 그 역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핵심은 홍대잖아요. 맞아요. 그냥 핵, 태양에 있어서 핵. 그렇죠. 내 핵, 외 핵이 아니라. 코어라 그러죠. 코어. 그 중심은 정말 홍대잖아요. 홍대의 어떤 그런 예술가 파생돼서 점점 물결처럼. 참,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저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이 길이 진짜 뭐 옛날에는 그냥 사는 데지. 누가 이 길 와요. 내 주민이 아니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홍대가 아닌 다른 이런 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런 맞아요. 가능성이 홍대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야, 근데도 뭔가가 좀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곳도 이런 식의 어떤 똑같은
학습 효과를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선점하고 가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들긴 맞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분들만 또 아시는 얘기지만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네네. 굉장히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그래요? 네, 아무것도 없는 뭐 동네에서 저희도 뭐 그런 고객들 많이 만나는데 한 번에 뭐 10개씩 이렇게 뭐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한 명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여러 명이서 이렇게 좀 그런 기획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충분히 이렇게 좀 매스컴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맞아요.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우리양 네. 임차인들 또 이렇게 모셔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충분히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게 아니라 홍대 때문에 홍대라는 어떤 상권이 있으니까 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죠. 다음 사례는 네네. 좀 특이한 곳에 있죠. 아, 이쪽이에요? 네, 이쪽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보면요. 네. 가시거리는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봤을 때도 좋고. 그렇죠. 이쪽 라인도 생각보다는 아마 좋아질 거거든요. 예, 그럼요. 이미 저기 일단 좀 하나 먹어 들어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요 라인도 좀 중심 라인이 될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볼 5번째 사례는 네. 여기서 두 번째 건물입니다. 이거요? 소나무? 소나무 옆집이네요. 아, 3번째군요. 네. 저 언제 거래됐습니까? 저것도 2018년 2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요거 한번 가보실까요? 요거요? 네. 몇 평인가요? 제가 또 한번 시세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판남. 35평. 28.5평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좀 생각보다 평수를 잘 모르겠지? 28.5평이요? 네.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정사각형으로 떨어졌네. 네. 자, 28.5평. 매가를 알려드리면 아, 평가가 나오네요. 네, 나오죠. 네. 다음부터는 자. 매가만. 네. 자, 그러면 네. 싸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봐시기.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통입니까? 네. 자, 판단이 되게 좀 애매하죠. 자, 네.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네. 5,100, 4,900, 4,900. 4,900.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4,900이면 네. 매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4,900에 지금? 네네. 지금이면? 네. 2019년 6월 24일이죠.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 비싸요. 아니, 뭐든지 보면, 네. 이렇게 저 4천 정도의 그 초반에 거래된 거 말고는 네. 조금 그렇죠. 좀 승부수를 던져야죠. 그렇죠. 네. 4,900이면 그럼 만약에 4,500이면 어때요? 4,500을 삽니다. 4,500이면 사신다고요? 네. 지금? 네. 4,66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4,660. 네. 2018년 2월에.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례를 봐왔잖아요. 네. 사례를 봐왔는데 4,600.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기 4,700, 응. 그 맞은편 5,200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 4,670. 근데 조건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지도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기 위치가 아까 우리가 앞서 봐왔던 그 두 사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문이 가깝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와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저기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좀 느낌이 맞아, 거의 없어. 또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거 그 총 매가 얼마에 되는 겁니까? 13억 3천이라서 그러니까 10억 초반대 찾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매가죠. 그리고 일단 뭐 3계층의 건물이 있으니까 네, 뭐 증축을 하든 뭐 아니면 그냥 자체 리모델링만 하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매물입니다. 뭐 저는 그래도 네. 설득력이 없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거래가 됐겠죠. 예. 설득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뭐 파신 분도 잘 파셨고 사신 분은 조금 아쉽지만 네네. 그래도 뭐 그때 사셨으니까 사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도 막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뭐 어렵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좀 항상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항상 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옆집에 있다고 해서 또 가격이 똑같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네. 참 희한한 거. 아까는 그 사례는 되게 좀 놀랐었어요. 5,200, 4,700. 네. 여기 4,600? 여기가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기준만 놓고 보면 다 비싸요, 솔직히. 맞아요. 다 오버밸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또 경의선 숲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연트럴파크를 생각해 보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에 지금 이 금액대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연트럴파크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기대 심리가 네,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케이스는 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백미. 네, 왜냐면 좋다. 메인 쪽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2018년에 또 다행히 케이스 하나가 있어서 오. 저희가 소개를 드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다음 사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자, 다음 사례로 또 가보시죠. 네. 이것도 참 예쁘죠? 이 건물도. 네. 저는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사실. 네. 네. 근데 솔직히 좀 이게 좀 그래도 이게 좀 연식이 됐죠? 네. 예. 요즘은 이제 이게 흰칠로 칠하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옛날에 했을 때 저기 모던하게 저렇게 창문까지 하고 하면 되게 예, 세련된. 네. 이 흰칠이 진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해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저는 그냥 빨간색 벽돌 해도 그냥 뭐 이쁘지 않았을까. 예. 봤던 사례들 중에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옛날 것을 좀 조금이라도 이 한 부분에 건물에 남겨놔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옛날 됐어요? 네네. 미래의 고객들입니다. 그쵸.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네. 이제 또 그 캐슬프라 있는 이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방향인데 요 바로 옆에가 이제 또 상수동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안쪽 골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런 것들 거래가 돼서 사실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사실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지만 네. 여기는 조금 네.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은 이런 그 빌라들이 양옆에 좀 이렇게 포진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손바뀜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다세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다가구입니다. 다. 이것도 다 가구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야, 이 건물 네. 한 주인이 한 사람인가요, 이게?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좀 뭐 알아봐야 될. 네. 자, 다음 사례는 이쪽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저 왼쪽 집 보이시죠? 저 지금 아, 이거요? 저렇게, 네. 아, 여기 이게 사이로 돼 있구나. 삼각형 땅. 네. 이거는 2018년 3월에 거래가 됐고, 네. 평수는 40.5평. 야, 근데 이제 상가로 빼기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 전면이 너무 좀 좁네. 어쨌든 간에 뭐 여기는 그래도 글쎄요. 얼마에 뭐 이 메인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거요? 네. 5천. 5천이요? 네. 그럼 5천이면 어떠세요? 네? 5천이면 어떠신가요? 2018년도에 5천? 아, 잠깐만. 3억. 아니, 저기가 5,200이었는데. 네. 나 좀 5천 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 4,700? 4,700. 야, 오늘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 네. 설마 6천 이 정도는 아니겠지? 나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 하긴 이거는 입장 바꿔서 제가 모르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지금 똑같이 헤맬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궁금합니다. 3,700에 거래됐습니다. 15억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무 잘 사는 네. 거니까. 애매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일단 필지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좀
좋은 형태를 가진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반영이 돼서 지금 저 금액이 된 거고 거래 시기까지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가까이 걸린 걸로 아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평당 4천에. 아니 4천 초반이었죠. 그 당시는. 근데 일단 매도자가 굉장히 그 매각 의사가 강했었어요. 팔고 싶은 사람. 네, 그랬는데 거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작년 3월에 원래 목표로 했던 4천보다 더 낮은 금액인 3,700에 거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좀 애매해요, 사실. 그 땅 모양 자체가. 잠깐만 좀 봐도 될까요, 우리가? 네. 저는 느낌에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는 계단 아까 이거 여기구나.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또 그 건물이고, 네. 흰칠을 너무 했다고 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금액 같아요. 그래요. 아닌가요? 솔직히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이 모양이 어렵습니까? 저는 이제 흔히들 보면 이렇잖아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 그래서 이걸 건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예전에 그 연남동 그 끝쪽에 커피넷 로스터스라고 그 카페 기억나시잖아요. 그 아주 핫한 카페. 그게 약간 삼각형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됐거든요. 카페 모양이. 그거를 그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커피넷 로스터스 건물은 세입자에겐 굉장히 좋죠. 뭔가 되게 좀 개성을 부여해 줄 수 있고.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상권 자체가 이렇게 커진다는 면에서 분명히 본인도 이렇게 메리트가 생기는데 근데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일단 그거는 약간 포기한 거예요. 건물주분이. 나중에 이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지가 차익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지 임대 수익은 또 완전히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전문용어로 총대를 누가 매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사실. 아니 저는 저 건물 자체가 좀 밉잖아요. 이렇게 땅 모양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땅 모양이 좋은 땅이 아니야. 누가 보면. 근데 나는 그냥 나쁘지 않아 보여요. 느낌에. 그냥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촉의 느낌? 각자 느낌은 다르니까. 이 골목에서 봐서도 되게 이쁘거든. 난 봐서 진짜. 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주민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와서도 봐서도 이 정말 이걸 잘만 누가 와서 꾸미면 뭐 이쪽에서 보는 모양, 저쪽에서 보는 모양 해서 아주 다양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조심! 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그죠. 이건 어떤 주인의 몫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의 센스. 왜냐하면 어디에 있던 지금 말씀하신 걸 적용했을 때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네. 어디에 있든 잘 꾸며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유인을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다 좋은 건데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객관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도 뭐 쉽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거를 상대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훈결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판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합당한 거래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밸런스가 되게 애매합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본 매물 중에서는 제일 재밌는 매물 같아요.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땅 모양도 재밌고 금액도 재밌고 위치도 재밌고. 그렇죠. 오늘 봤던 매물들 중에 최저 평당가죠. 최저. 금액도 재밌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진짜 좀 궁금하네요. 자, 저는 잘 변한다. 불쏘시개 된다. 저는 잘 변하는데 불쏘시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십시오. 랜드마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핫한 데가 된다. 저기가.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잘 들어왔을 때, 잘 꾸며놨을 때. 그렇군요. 그럼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 시기는 이제 뭐 저기가 터졌을 때죠. 개장했을 때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가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냥 느낌, 뭐야, 괜찮아, 이뻐요. 그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케이스들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백미요? 네. 당연히 무려 그 메인 쪽에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사실 메인 쪽 거래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시기에 있는 사례죠. 그것도 되게 그분도 자꾸 등판하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니 뭐 제가 볼 때는요. 하여튼 뭐 다방면에 있어서 좀 센스가 탁월하신 분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지 다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아마 예, 뭐 부동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이쪽으로 해서 가볼까요? 저쪽으로 해서 가도 되는데. 네. 네, 아까 저희가 또 봤던 사례도 있으니까. 자, 아까 그거랑 지금 보시는 이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신 그거랑 이제 또 우리가 봤던 이제 이 건물이죠. 이게 아까 얼마였죠? 이게 아닙니다. 4,660. 네. 근데 또 웃긴 게 저쪽은 5,200. 그리고 그 앞에는 4,700. 100. 4,700도 있고 4,100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저거는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지나온. 저거요? 네. 저거는 그냥 적당한 금액. 네. 네. 적당한 금액. 4,700 보이는 거는 싼 금액. 5,200은 조금 비싼 금액. 4,100은 아주 싼 금액.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거를 빨빨빨 해야 어떤 이런 보는 눈이 좀 생기지 않나. 궁금하네요. 네. 사람 생각이 맞아요. 뭐 어떻게 좀 정하셨습니까? 뭐 맞습니까? 뭐 본인 생각은 어때요? 그 앞에 세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4,660. 그러니까 4,700이죠, 저것도. 네. 저 4,700과 아까 그 봤던 4,700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을까? 저는 아까. 그쵸. 그래서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진짜 어쩔 수 없는 느낌인가 봐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골목이 좀 변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정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드디어 왔네요. 오늘 대망의 마지막 케이스. 이 건물이죠. 18년 9월에 거래가 됐고요. 평수는 45평입니다. 여기 시세를 좀 아시지 않나요? 요 메인 쪽? 뭐 7천, 8천, 7천. 7천. 네, 7천. 네,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단층이잖아요. 네. 그냥 뭐 단층에 사서 단층에 팔았네요. 그냥 그야말로 시세 차익. 그렇죠. 네. 이게 언제 어떻게 된 거면 시세 차익이? 들어온 것도 제가 알기로 이것도 꽤 빨리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2015년 정도? 요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2015년도면요. 사실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10년 뭐 요 정도 됐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혹시 뭐 여기는 뭐 그냥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정도 시기는 빠르다 안 빠르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그냥 없는 시기.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시기인 거고. 그럼 15년도에 들어가서 18년도에.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딱 중단기 투자의 정석이죠. 한 3년 정도. 얼마에 매입했나요? 평당? 그 당시 시세라면 아마 4천 언더일 겁니다. 4천 언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래가 4,200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 오셨던 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거의 마지막 매물이었어요. 이 라인에서. 네. 한창 이렇게 거래가 됐던 그 시기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 지주분들 생각이 한 4천 정도도 땡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또 단기간에 생각을 또 못 하셨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메인이 7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사례. 평당가가 얼마였었죠? 첫 번째 사례가 어떻게 됐죠? 그 유명하신 분. 6천. 네, 6천이었죠. 자, 그러면 메인 7천, 거기 6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 자리와 여기와 네. 누가 메인이냐를 뭐 따져볼 만한 그런 비교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왜 여기는 네. 본인이 자기가 메인이라고 하는 게, 네. 야, 정문 앞에 바로 있다. 네. 왔다 갔다 차선이다. 이게 메인 아니냐. 네. 하지만 저기선 또 다를 거. 여긴 또 보십시오. 옆에가 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필로티? 네, 필로티 건물이잖아요. 네. 여기는 뭐 좀 손바뀜이 어려울 것 같은 또 그런 건물이고, 맞은편에도 네. 어떤 카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어려운 그냥 사무실 같은 그런 네. 느낌의 하나의 그런 네. 뭐 동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는 네. 주변이 이미 다 좀 마치 군락으로 형성돼 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싸움을 못하지만 네. 싸움 못하는 애들이 같이 뭉쳐 있다. 네. 여기는 아 나는 싸움 잘한다. 하지만 혼자 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6천, 7천? 저는 뭐 납득이 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천, 7천. 네. 이게 그러면은 6천과 7천의 그런 갭이 그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저는 거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가 문제라고? 아니,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죠. 네, 서로 이제 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과연 여기가 이제 그 당엘리가 터졌을 때 네. 이게 이제 그 연남동처럼 엄청난 그 그냥 바글바글 할 것이냐 이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한동안은 좀 바글바글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 7천이 적당하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차라리. 근데 그 6천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메인급에서 만약에 여기 당인리가 진짜 경의선 숲길처럼 연트럴파크처럼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뭐 어쨌든 형성이 되면 뭐 평당 1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리겠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연남동에서 가장 노른자가 어딥니까? 통진시장 그 앞쪽에 당연합니다. 예. 거기에 지금 경의선 숲길이 그 메인 길을 하고 네, 있죠. 네, 그 네. 안쪽으로 이렇게 퍼졌을 때 네. 그 노른자에서 경의선 숲길 터지면서 그 노른자 최고가가 평당 5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5천까지 갔느냐? 경의선 숲길 1억 찍었을 때 5천 갔었어요. 그러니까 9천 찍었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아 글쎄요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숲길은 특징이 그 입구와 그 안쪽 상권이 이제 그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인리 복합화력발전소는 입구가 저쪽이고 근데 역은 출입구는 또 저쪽이고 그렇게 약간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쪽에 모여 있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가 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걸 이제 좀 까봐야 알지 않나. 근데 그런 시점에서 지금 너무 먼저 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다른 뭐 어떤 투자 상품 같은 경우 만약에 먼저 갔다 그러면 이제 사실 폭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 상품은 달성 시간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게 6천의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특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 가치가 이렇게 생기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좀 빠르다 늦다의 그런 이제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좀 빠르다에 좀 가깝다는 거고 또 여기 그 성우 형님 같으신 경우는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네. 통진시장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는 또 지금 한 4, 5년쯤 또 지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화폐 가치도 좀 떨어졌을 맞습니다. 것이고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네, 감안했었을 맞아요. 때 네. 예, 우리가 너무 또 그때 과거에 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또 그렇죠. 지금 또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 생각은 좀 그렇다. 그렇죠. 네. 지금 또 사실 화폐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지금 시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연남동 이렇게 붐이었을 때도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평당 6천과 앞으로 3년 뒤에 평당 6천의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마지막 케이스도 네. 이제 끝이 났고
오늘 그 당일리 발전소의 영양권에 있는 아주 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뭐 재밌었던 것도 있고, 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만큼이나 이걸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은 또 많은 또 공부가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세 알려주는 남자 리얼티 파트너스 김태한 팀장이었습니다. 네, 시판남 시세 판단하는 남자 박성호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그 경의선 책거리 그쪽 편에서 다시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끝까지 안 맞는다. 끝까지. 그러게요. 이게 뭐니 이게? 근데 이건 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네. 다음 보자 이런 뜻이. 그렇군요. 아이 모르겠다 안 하겠다.